안녕하세요. 중고하사 위티쌤입니다. 새해 첫 시험 1월 10일 보셨던 HSK 상급 독해평가를 가지고 같이 이제 풀이도 갈 겸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물론 독해는 해석을 하시고 단어를 알고 하시면은 쭉쭉쭉쭉 문제 푸는 건 어렵진 않아요. 근데 내가 해석이 100%가 안 되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정답을 골라낼 수 있을까를 봐보도록 할게요. 1부분은 총 10개로 같은 주제별로 연결을 했죠. 여기에서는 물론 이제 해석이 완벽하면 너무 좋은데 안 된다면 의문대명사가 있다면 누구면 누구, 왜, 이유를 묻고 있다면 왜, 그 다음에 나, 알, 어디라면 장소와 같이 연결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 다음에 뭐 몇이야, 뭐 이렇게 해서 나온다면 숫자와 같이 연결이 되겠구나. 질문이 있다면 그거에 대한 답변이 연결이 될 가능성이 커요. 아래가 질문일 수도 있고 위에가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질문부터 조금 해결을 해주시면 좋겠죠. 네, 대명사 힌트. 항상 3인칭의 요 타타 같은 경우는 그 구체적으로 지명하는 그 그녀가 누구고 그가 누군지만 위면 위, 아래면 아래에서 찾으신다면 거의 1인칭과 2인칭의 워와 니가 더 많아요. 그래서 3인칭은 좋은 힌트가 될 수 있어요. 쯔와 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되게 맛있대. 그럼 음식과 연결이 되겠죠? 난 저곳에서 공부할 거래. 그럼 저곳은 뭐야? 공부하는 장소겠죠. 그런 대명사 힌트로 같이 좀 연결을 한다면 문제를 쉽게 풀 수는 있다. 물론 시험이 끝나고는요, 단순히 맞췄어가 아니라 완벽하게 좀 해석을 해주시면 좋아요. 저는 이 상급의 일부분이 깔끔하게 한 문장을 공부하기 되게 좋은 영역이고, 이 정도만 내가 중작을 하실 수 있어도 4급의 중작, 5급의 중작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급수 높이 한국 분들은 약간 급수만 높이는 데 목적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해가 아니라. 정답 맞히는 막 기계처럼 기계식으로 문제를 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뭔진 모르겠는데 이게 정답인 것 같은데. 그래서 상급을 되게 만만하게 보고 급수가 낮으니까 나 얘 통과했으니까 나의 실력이 어느 정도 높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상급을 정말 완벽하게 이해하려면요. 한 1년 정도의 학습 기간이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달 만에 학습을 끝내셨다가 아니라 나는 이제 빨리 합격은 했지만 정말 정확하게 걔를 한번 입으로도 뱉을 수 있고 걔를 중국어로 작문할 수 있을 정도로 한번 좀 더 꼼꼼히 봐보셨으면 해요. 그러면 높은 급수로 올라가실 때도 조금 더 소화가 편안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어쨌든 독해 일부분은 깔끔하게 한 문장을 공부하기 되게 좋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요번에 나온 케이스였죠. 항상 예문 빼고 5개 완벽하게 짝꿍 짓기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한번 쉬운 거, 물음표가 있죠. 여기 물음표? 2개밖에 없네? 근데 여기는 쉐이죠. 쉐이. 누가 빨라? 야, 너네 오빠, 당신네 반에서 물론 끄는 오빠가 될 수도 있고 형도 될 수 있고 아니면 把谁跑得最快라고 물어보거든요. 谁跑得最快? 跑빨리跑 달리다. 누가 제일 달리기 빨라요? 당연히 그럼 인물이 나왔겠죠. 밑에 여러분들 대각선으로 훑어보면서 아 누가 제일 빠른지를 봤는데 지금 딱 보시면 달리기 운동 종목과 관련성이 있죠. 그 다음에 갑자기 나와라 할머니가 가르쳐 줬어 막 이러진 않겠죠. 그 다음에 동서남북 막 방위명사가 나오진 않겠죠. 갑자기 역사 재밌다 아니시겠죠. 아 시합이고 나르디임인데 누구지? 나. 나 당연히 나지. 나 지난번 시험에서 나르디임이 당연히 어떤 비사이를 상징할까요? 아 달리기 시합,跑步 비사이를 상징하겠구나 라고 해서 내가 제일 빨라. 딱 나온 我了 라고 해서 나야 라고 해서 F번의 인물명으로 내가 지목이 됐죠. 자, 나 B번에 가보시면 怎么라는 의문대명사 나오고 있네요. 怎么는 어떻게도 있지만 왜? 여기서는 왜 갑자기 베이징 갔어? 라는 왜라는 표현이겠죠. 你怎么突然决定要去北京了? 야, 너 왜 갑자기 베이징 가는 거를 결정했니? 그러면은 이유가 연결이 되겠죠. 근데 이제 대각선으로 보면 할머니 아까 동서남북 아니죠. 보다 바로 那儿的工作机会更多라고 나오고 있죠. 날 지시대명사 좋은 힌트죠. 거기 일할 기회가 많은 곳 어디야? 베이징이겠구나 라고 연결할 수 있겠죠. B번 연결. 자, 그 다음에 이제 A번 같은 경우는 케이크 만들 때 做蛋糕的时候除了放鸡蛋外还可以再放些牛奶. 케이크를 만들 때 이거 넣고 이것
케이크와 관련성이 있대. 케이크라는 먹는 게 아니라 만들 때와 관련성이 있고요. 만들 때 우유도 넣고 그다음에 계란을 넣는 거 외에도 우유도 넣으셔야 된대. 자, 그다음 10번에 가보시면 지도를 보래요. 칸칸地图吧. 지도랑 연결이 되시는 건 뭘까? 그 다음에 老师上课的时候像讲故事一样像什么什么一样 A와 같대. 이야기하는 것 같대. 근데 어쨌든 선생님과 수업이니까 밑에서 수업적인 부분이 있겠죠. 과목적인 부분. 당연히 뭐가 있을까요? 어떤 수업을 했을 때 이야기하는 것 같았을까? 어떤 수업일까? 아, 리시, 역사 수업이겠구나? 라고 볼 수 있죠. 나 역사 너무 재밌다. 맞아. 선생님이 꼭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정답은 딱 봐도 어울리시는 거. 역사 수업이겠구나. 그 다음 할머니가 이전에 나를 가르쳐 준 게 뭘까? 나 알고 있대. 뭐, 知道. 내가 뭐를 알고 있을까? 지금 그러면 나머지가 두 개 남았는데, 야, 우리 지도를 보자. 그래, 나 알아.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어. 이러진 않겠죠. 지도 보자 하고 있는데. 아, 그러면 케이크를 만들 때 이거나 이거다. 케이크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얘기시겠죠.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게, 우유 넣고, 계란 넣고. 그 다음에 43번은요. 上北下南，左西右东，我们应该向东走。네, 위에가 북쪽이고 아래가 남쪽이고 왼쪽이 서쪽이고 오른쪽이 동쪽이야. 우리는 동쪽으로 가야겠다 라고 싸우고 있죠. 그러면 동쪽으로 가야겠다. 동서남북만 봐도 지도랑 항상 연결이에요. 띠투. 띠투만 봐도 방위명사 연결이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솔직히 1초 만에 지도만 보고도 동서남북 보이니까 바로 너 자리겠다. 그 다음에 갑자기 역사가 재밌대. 위에서 역사 어울리시는 거 딱 봐도 달리기는 아닐 거니까 수업이겠구나. 역사, 수업. 수업의 종류는요. 역사, 그 다음 수시, 수학, 한유, 이 중국어,体育, 체육, 그 다음에 간혹가다音乐, 음악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과목적인 부분을 보셨다면은 上课, 수업과 충분히 연결이 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한 번씩 또 읽어도 보시기.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캡처하셨다가 조금 읽어보세요. 조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도끼 이 부분이 가로 치워놓기가 5개 한 세트, 5개 한 세트죠. 여기서 중요한 건 가로 앞뒤를 일단 빠르게 훑어야 된다. 왜? 시간도 너무 중요해요. 시간이 시험장에서는 제한된 시간 안에 푸셔야 되죠. 세어라, 내어라 푸시면 안 되죠. 그래서 빨리빨리 치고 빠질 수 있는 건 빨리빨리 치고 빠지셔야 돼요. 자주 나오는 공식은요. 정도부사, 우리 흔타의 페이창 특비 이런 아이들 뒤에는 형용사, 뭐 형태를 상징한 아이죠. 예쁘다, 크다, 키 크다, 뚱뚱하다, 날씬하다. 그다음 덧자 되는 명사 자리. 그런 좀 잘 나오시는 힌트들이 있어요. 그다음 수사, 영사, 명사는 단짝인데 명사는 숫자 1은 생략될 수 있다라는 거. 요게 이제 요번에 1월 10일날 나왔어. 기출문제 여러분 잘 푸셨겠죠? 자, 요거는 보자마자 여러분들 요 아이. 러가 붙었으니까 가운데 동태조사다. 동사다. 근데 화폐 단위 10,000원을 같이 1만 원 남짓. 10,000원 넘짓을 조금 뭐 했을까요? 우리가 근데 항상 공식으로 시간,钱은 1초 문제예요. 시간, 돈 쓰다, 시간 쓰다. 걔는 1초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연결. 근데 또뭐는요, 얼마나 맛있니? 또뭐 好吃? 또뭐高, 얼마나 크니? 하자 또뭐는요, 정도부사예요. 그럼 정도부사도 형용사 자리니까 위에 딱 보시면 형용사 누구밖에 없어? 生气, 화가 났다. 알아, 나도. 그는 얼마나 화가 났겠니? 자, 그래서 我看了 제가 좀 타를 통일시키지 않았네요. 앞에 그녀면은 여기도 요 타인데 오타가 났네요. 야, 내가 그녀의 얼굴색을 좀 아니, 就知道了. 알겠다. 她多么生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좀 알 것 같아. 뭐 때문에 그렇게 근데 화가 났을까? 어제는 多么生气. 화가 진다. 多么 정도부사 뒤 형용사자리 올 수 있겠죠. 자, 나 덧자들 명사 자리인데 화장실에 붙어있는 명사는 누구밖에 없어? 거기다 꽈날 수 있는 명사 누구밖에 없어? 바자 구조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끄다삐리 중국 어순, 바자 구조의 우리나라 어순이기 때문에 등을 삐리리야, 등을 끄다. 이렇게 해서 지금 위에 명사가 떵밖에 없죠. 灯挂一下라고 하고 있죠. 请帮我把洗漱间的灯挂一下. 어순별할 때 이거 되게 잘 나와요. 이런 바자 구조. 나온 김에 읽어보세요. 저 좀 도와서 화장실에 등 좀 꺼주세요. 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구나.
자, 그 다음에 얘는 완벽해. 앞쪽에는 강이 있습니다. 야, 우리는 그래서 꼭 배를 타고 가셔야 된대. 자, 그러면 앞쪽에는 있다 강인데, 아, 강과 같이 명사 덩어리가 되거나, 혹은 아니면, 음, 우리 있다 뒤에 뭐, 보어로서 쓸 수 있는 아이가 없거나. 근데 여기는 이미 완벽한데, 딱 봐도 누구밖에 없겠다? 한개 강. 강과 연결 대상이 돼야 되겠구나. 근데 숫자 1이 생략돼서 안 보인 것 뿐이 있죠. 이条河. 우리 가늘고 긴 것에는 양사로서 티어는 또 단골이에요. 이条河. 그래서 얘가 양사 자리인 것만 아셨다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겠죠. 명사와 단짝이구나. 중국 분들은 양사를 되게 일상화해서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조건 양사 자리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나 먹었다 빵을 안 나와요. 나는 먹었습니다. 이거 면包한 개의 빵을요. 이렇게 해서 수사 양사 병사. 근데 숫자 1을 생략해서 我吃了个面包 이렇게 해서 양사만 보이는 패턴들이 있다라는 거. 자, 요거는 자기 전에 너는 기억해다 필요했는데 찌더 뒤에 물론 명사 목적어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주로 동작들이 많이 와요. 뭘 까먹고 뭘 기억할 때. 야, 나는 등 끄는 거 까먹었네? 나는 숙제하는 거 까먹었네? 나 전화 거는 거 잊었다. 요렇게 해서 있다든 기억하다든. 즉, 너 자기 전에 뭘 기억해라? 당연히 슈아야. 이빨 닦는 거 기억해라. 특히나 달달한 거 먹은 후에는. 요렇게 해서 记得刷牙. 睡觉前你记得刷牙. 항상 뭐, 你记得带伞. 나가기 전에 항상 우산 챙기는 거 잊지 말아라. 꼭 기억해라. 요렇게 해서 이빨을 닦든 혹은 아니면 따이산 우산을 챙기든 그런 거 좀 기억해 라는 편으로 잘 등장을 해요. 찌떡 플러스 동사 목적어와 함께 있겠구나. 자, 이렇게 해서 5가지는 요번 달에도 좀 특징이 품사 자리가 확실했기 때문에 바로 1초만 해도 들어가셨을 거고 거기도 품사가 또 골고루다. 잘 넣으셨겠지만 한 번씩 앞에서부터 해석해 보시는 거 잊지 마실게요. 그래, 독해 3부분은 전체 열문항이 되게 솔직해요. 여러분들이 A, B, C를 분석했네. 물론 다 수영이 있죠. 근데 지금 봤더니 딱 봐도 뭐 먹을 거와 관련성이 있을 것 같아. 너무 많이 먹지 말래. 그게 보다 수영 전에 너무 빠오하게 먹지 마. 같은 표현이겠죠. 수영이 나오는 건 맞아. 근데 수영이 몸에 안 좋다 아니고 막 열리고 천천히 수영이라도 아니고 딱 봐도 먹다 먹다 싫어지니까 먹다겠구나 라고 씹어 볼 수 있죠. 문제가 되게 솔직하긴 하다. 그렇지만 한 번씩 또 꼼꼼한 해석도 좋아요. 물론 시험장에서는 그렇게 꼼꼼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집에서는 제한된 시간 제곱 풀고 그 다음에 내용 궁금하지 않아요? 요용치엔 수영 전에 어쩌라는 거지? 아, 뭔가를 먹고 마셔도 되는데 근데 不要吃太多的 너무 太多하게 드시지 마세요. 如果吃的太饱 만약에 너무饱하게 드시면요. 就去游泳容易不舒服. 바로 요용을 하러 갔을 때容易不舒服 좀 불편감을 느끼실 거라네. 자, 그래서 너무 많이 먹지 말아라. 라고서 뒤에도 그대로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62번 같은 경우는 좋은 동료의 관계는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는가? 동료와의 좋은 관계는 어떤 거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가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일하고 나서는 알게 되실 거예요. 일의 환경과 동실 관시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걸. 그 다음에 이제 관계가 나오시겠죠? 아, 좋은 동료와의 관계가 뭘 주지? 많은 도움을 준다. 바로 뭐다? 更快乐. 더 즐겁게 하는구나. 更快乐. 그대로 나왔는데. 굳이 뭐 더 유명해진다, 더 살 빠진다,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좋은 관계가 되면 더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한 번씩 해석도 해보시고, 정답을 맞추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해요. 근데 더 나아가서는 보다 내가 조금 완벽한 이해, 진짜 내 실력으로 나는 좀 이해를 하면서 풀었어. 이런 것도 좀 중요할 수 있겠죠. 그게 단기간에는 힘드실 수 있지만, 그래서 시험이 끝나고 나서 끝 하지 마시고, 급수를 올리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근데 올리기 전에 내가 이 급수만큼은 진짜 정복하고 넘어가겠다라는 마음으로 한 급수 한 급수 구두로도 나오고 나는 이를 쓸 수 있을 때까지 한번 봐볼 거야. 이 문장의 구조를 난 이해할 거야. 이 정도로 좀 정복을 해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쓰기 1부분 있죠. 어순배열하기 어법. 그다음 쓰기 2부분. 상급에서는 한 글자 채우기니까 뭐 어렵지 않고 중작, 4급이나 5급의 중작 부분에서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런 문장들을 많이 읽어보시면. 상급 정도의 독해 3부분 정도만 중작을 하셔도 5급에서 되게 높은 점수 받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정도만 중작을 하셔도. 그래서 상급
낮은 급수 아니에요. 솔직히 이제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이 급수가 낮다, 높다, 약간 기준이 애매하긴 한데 중국어를 조금 처음 하시고 기본기를 이제 막 다지시고 있는 분들한테는 상급이 결코 만만한 낮은 급수는 아니에요. 근데 내가 좀 중국에서 오래 살았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낮은 급수가 될 수는 있긴 하겠죠. 그래서 급수를 높이는 것도 중요한데 아래에 있는 아이들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문장을 이해할 때까지 공부를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봤고요. 다음번엔 좀 듣기 평가를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지아신 불러자 이제 감사합니다.